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출퇴근길 운전 중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시면서 귀로만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맥점들만 쏙쏙 뽑아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알던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이 기관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규칙의 변화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오랜 사이클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게 정말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와, 그럼 오늘 대화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추적하는 여정이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먼저 비트코인이 95,000달러 선에서 벌이고 있는 이 힘겨루기, 이게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미국의 규제 법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상반된 두 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도 있다는, 이건 정말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변수거든요. 이것도 짚어볼 거고요. 정말 큰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쉐어즈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끝났다. 이 도발적인 주장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2026년 시장의 새로운 지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바로 맞춰보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5,000달러 선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 코인게코나 BNT 뉴스 자료에서 지난주에는 5% 넘게 오르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딱 숨을 고르는 모습이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97,000달러까지 시원하게 한번 올랐다가 이제 이쯤에서 일단 수익을 챙겨야겠다 하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95,000달러라는 이 중요한 기준선을 시험받고 있는 거고요. 95,000달러가 그렇게 중요한 선인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유투데이나 디지털 데일리 분석에서 94,500달러에서 95,000달러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단순한 지지선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전선이라고 봅니다. 전선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이죠. 반감기 이후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에 나섰던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ETF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온 기관들이 꾸준히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이 지금 95,000달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지켜낸다는 건 단기 단동성을 이겨내는 장기적인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시장에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와, 가격 숫자 뒤에 숨은 플레이어들의 이 힘겨루기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크립토 포타토에서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가격은 주춤하는데 이익 상태인 공급량이라는 지표는 오히려 회복 중이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예리하게 보셨어요. 그 이익 상태인 공급량 지표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수익권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보통 가격이 급락하면 이 지표로 같이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런데 최근 조정 국면에서 이 지표가 크게 하락했다가 아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난 조정기에 가격이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확신이 좀 부족했던 단기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익만 남기고요.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가 한번 지나갔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던진 물량을 가격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이나 기관들이 묵묵히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시장에 남아있는 보유자들의 평균적인 체력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투자자 기반이 더 단단해졌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단기 트레이더들은 떠나가고 뚝심 있는 장기 보유자들만 남아서 오히려 시장이 더 건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펀더멘털은 강해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시원하게 못 뻗어나가는 건 역시 그 규제라는 안개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이 발목을 잡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데일리랑 GDNet 코리아 보도를 보면 미국 상원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할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이견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시장에 명확성을 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딱 멈춰선 거죠. 핵심 쟁점이 그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금지 조항이라고 하던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걸 막겠다는 건데 아니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냥 이자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우리가 DeFi라고 부르잖아요. 그 탈중앙금 융 시스템의 핵심 혈액과도 같거든요. 아, 혈액이요. 네.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플랫폼은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게 디파이 생태계의 기본 엔진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엔진을 꺼버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아, 단순히 개인의 이자 수익 문제를 넘어서서 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군요. 그럼 업계 반응이 엄청나겠나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즉각 이 수정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한술 더 떠서 이런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죽여서 결국 달러의 미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달러 경쟁력까지요?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을 장악할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는 비판이죠. 규제라는 먹구름이 설말 짙게 깔린 느낌인데 이 먹구름을 단숨에 걷어낼 만한 강력한 햇빛이 바로 기관 자금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자료를 보니까 ETF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말 그대로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게 바로 이 ETF 자금이에요. 지난주 단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된 자금이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7억 달러요? 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정말 새로운 연기금 같은 끈질긴 돈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유행에 편승하는 헤지펀드 자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단기 자금도 섞여 있겠죠. 하지만 블랙록의 IBIT ETF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15일 단 하루에만 6억 4,8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하루에요? 네, 이런 거대한 자금 흐름은 단기 투기 자금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꾸준히 비트코인으로 채우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이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단기 매매에 쓰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시장에 유통되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매물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공급 쇼크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규제라는 브레이크와 기관 자금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동시에 꽉 밟고 있는 형국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줄다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판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BNT 뉴스에서 다룬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가능성.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논의가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건 국가가 직접 플레이어로 참전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국가 우선순위로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죠. 물론 복잡한 법률 문제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실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백악관에서 예산 중립적인 자산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는 디테일이 흥미롭던데요. 세금을 더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고 그대로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방법보다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 인식의 전환, 그 자체입니다.
아, 관점이 바뀐 거군요. 네, 이런 기조가 시장에 주는 신뢰는 엄청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 정부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는 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텍사스, 뉴햄프셔 같은 주들은 이미 ETF를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비축하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더라도 주 정부 단위의 꾸준한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라는 가장 큰 손이 잠재적인 매수자로 대기하고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의 하방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알트코인 쪽도 짚고 넘어가죠. MEXC 뉴스 자료를 보니까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현재 3,338달러 선에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숨을 고르는 동안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일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기술 분석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 4주에서 6주 안에 주요 저항선인 3,500달러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아우르는 가장 큰 그림, 21shares의 State of Crypto 2026년 전망 보고서를 깊이 파고 들어보죠. 보고서의 첫 번째 전망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깨졌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큰 이야기인데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언제 사고 팔지를 정하는데 그게 끝났다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그럼 이제 뭘 봐야 하는 거죠? 금리, 아니면 그냥 블락록의 자금 흐름만 쳐다봐야 하나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이죠.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라 ETF를 통해 유입되는 구조적이고 꾸준한 수요와 전 세계 거시경제 상황, 이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이 소수 마니아들의 투기 자산에서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 펀드가 편입하는 글로벌 매크로 자산으로 체질 개선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과거처럼 막 수백 %씩 폭등했다가 80%씩 폭락하는 그런 극단적인 변동성은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점차 성숙한 자산의 특징을 보이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하락하더라도 그 깊이가 예전보다 얕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4년마다 오는 파도를 타는 서핑이 아니라 거대한 조류의 흐름을 읽는 항해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와, 우리가 의지했던 낡은 지도가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두 번째 전망도 만만치 않게 거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조 달러 시대를 연다.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바로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해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져서 1조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이야기가 완전히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대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바로 시장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21shares 보고서의 예측은 규제의 명확성이 오히려 시장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역설에 기반합니다. 규제가 기폭제요? 네. 지금은 규칙이 없어서 거대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리티 법안이나 유럽의 미카 법안처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규칙이 명확해지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수익 모델이 막히는 단기적인 고통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파이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끄는 건 바로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금융의 거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국경 간 결제나 정산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이 참여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미국의 규제는 그 거대한 흐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시각인 거죠. 와,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네요. 단기적인 규제 소음에 흔들릴 게 아니라 기관들이 새로 쓰는 이 거대한 규칙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 오늘 대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은 규제 지연이라는 단기적 불확실성, 그리고 기관의 구조적 자금 유입이라는 장기적인 거대 흐름,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과도기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했듯이 시장의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낡은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이 세워지는 아주 역동적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정말로 끝났다면 과거 데이터와 반감기 차트에 의존해왔던 우리의 투자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장의 규칙은 과연 무엇일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대화와 더불어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에서는 평일 오전에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시간 차트 분석과 더 긴급한 시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완전마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더 나은 분석을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대화를 공유하기로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핵심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